네, 보수야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연일 입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8일 대학생 청년 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배 많이 하라 이렇게 독려를 했어요. 예? 이런 일배 많이 하시라 이제 이런 건데 물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건 악마의 편집이다. 예, 편집된 거다. 왜곡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정당들이 나서서 자유한국당의 노선이 실제로 일배냐 극우였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른정당이 제일 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배 홍보대사를 자임한 거다. 네, 그리고 일베 가입 독려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한국당의 혁신을 하겠다고 하더니 혁신의 지향점이 결국 일베인 거냐. 당 내부에서도 극우 편향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노선을 가져가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극우 성향의 단체를 공당에서 이 활동을 적극 독려하면서 독려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유석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본인이 그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사사키 재단이 있어요. 이 아시아 연구기금이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이 재단이 뭐냐면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사행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만든 재단이거든요. 사행산업이라 하면 빠친코. 주로 일본에서 그렇죠. 주로 일본에서 그런 걸 한 카지노, 거죠. 빠친코. 그렇죠. 예. 그래서 2005년인가요? 이분이 이제 재임했던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좀 됐었던 건데요. 사사키. 네. 재단.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그 지난 24일 날 혁신위원회 이제 임명장을 나눠주는 이제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홍 대표. 홍 대표께서 그 당시에 뭐 일베냐 뉴라이트 뭐 매국노 막 이런 항의들이 빗발쳤어요. 그러니까 한 노인이 막 이제 매국노 막 이러면서 막 그 항의성 고성을 막 질렀는데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이런 일 자주 있으니까 너무 개념치 마라.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류석춘 교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그 지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 다수가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의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상 폐기된 노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 안에서 극우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로 좀 공당의 민주주의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업신여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저는 표현 하나가 등장했는데 네. 틀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우리 당은 틀딱들이 많이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틀딱이 일베류나 혹은 뭐 이 좀 극우적인 청년층에서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틀리 딱딱의 준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얼마 안 나오는 지지율이 주로 지방의 어르신층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하다. 혹은 박지영의 향수에 젖어 있는 그 일부분들 뭐 국민의 일부니까. 근데 홍 대표가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홍 대표가 아니고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이 표현을 썼다면 실제 일배를 되게 자주 하거나 맞아요. 일배를 하신다고 많이 봐야 되는 거죠. 하신다고 봐야죠. 그렇죠.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저는 그 표현을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들으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노인층을 비하하는 발언이거든요. 무척 비하는 거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아니 부모 갖고 있는 예를 들었고 사상성, 지향성, 본인의 정치적 이념성 떠나갖고 자기 예를 들었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태극기 깃발 두고 그 대한민국 광장에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틀딱이라고 표현하면 어느 자식들이 기분 좋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념을 떠나서 이런 걸 갖고 비판을 해야 돼. 그렇죠. 그게 보수의 가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한데 그런 게. 댓글들이 정치 논쟁에 기사의 댓글이 막 붙으면 딱 느낌이 아 이분은 태극기 부대 어르신이구나 그런 느낌은 애국심부터 뭐 우리가 미국과 함께 쭉 쓰면 그 밑에 그냥 틀리딱딱 이렇게 많이 붙이거든요. 그럼 비하해요. 그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응?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게 일베에서 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사람 비하하는 표현들을 잘 만들어내더라고. 그건 누가 이 워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 보면. 사실은 거기 뒤에다가 충이라고도 붙입니다. 그렇죠. 충. 이게 요새는 충이라고 다 붙이니까 굉장히 좀 경멸하는 표현이죠. 근데 사람한테 벌레 충자를 붙일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자녀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일베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간혹 해줘요. 예. 근데 섬뜩할 정도로 애들이 그 얘기를 전하면 정말 인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아이들인가? 이럴 정도인 애들이 물론 다 그렇게 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일베 애들은 이런 아이들로 딱 규정을 했더라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좀 심각한 여성 혐오라든가 인간에 대한 혐오예요. 그렇죠. 차별이라든가 저는 세월호 가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 뭐 아,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시켜놓고 했었던 그 인면수심의 장면이. 상황을 저는 진짜 그거는 정말 용서할 수 그러니까 없는 이런 혐오 사이트를 지난 정권에서 이제 국정원이 직접 그렇죠. 초청을 해서 뭐 같이 뭐 맞아요. 간담회 형식으로 네. 뭐 행사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뭐 국정원 시계도 나눠주고. 야. 그러니까 그 이게 우리 말이 안 사회의 되는 거죠. 적폐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적폐 청산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조어예요. 적폐 청산이라는 게. 근데 적폐 기관장 리스트가 떴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일베도 적폐인데 지금 적폐 기관장 리스트도 따로 만들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누가 만든 만들었냐면 거예요, 또 그거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함께 이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예. 18일에 만들었는데 이제 선정 기준이 뭐냐면 국정농단 세력 아니면 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박기로 임명한 기관장, 아니면 뭐 성과 연봉제를 있었죠, 협의 없이 그냥 뭐 강제로 도입해서 강행했던 기관장, 아니면 뭐 국정농단 세력에 부역했던 부역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한 10명 정도를 꼽았어요. 이제 꼽았는데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아니면 요 시기랑 비슷하게 계속해서 지금 줄 사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 명단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이른바 이제 개인적 감정으로 무슨 살생부 이런 걸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나름의 선정 기준이 있고요. 정치적인 예. 목적도 아니고. 전 그런 걸 해갖고 이건 또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 분명히 양대 노총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봤던 기관단이 가장 대표적인 명단을 만든 거죠. 기관장들 알박기라고 중에서. 얘기하니까 딱 느낌이 오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그 임기가 끝난 사람들 예. 혹은 새로 임명하지 말라 그때 야당에서 많이 비판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자기 정권의 일이지. 예. 그냥 그리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지정하지 마라. 예. 당신이 안 했던 거 아니냐. 그걸 하고 왔는데 그분은 행복하게 잘 사시나? 그분 소식이 높고. 아니 권한대행 시절에 이루어진 게 많아요. 지금 사드도 야반 배치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 그렇죠. 사달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탄핵 고 시기 그 즈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탄핵 전국 시기에 이제 금융 쪽 이제 공기관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대행이라고 모르는 하는 것은 소극적 그 권한만 행사하라고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율사들이 그렇게만 지적을 했는데도 율사 출신 아닌 사법고시 왜 패스했지? 뒤로 들어갔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이 예. 다 사임을 지금 했어요. 지금 지난 7일에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사임을 시작으로 해서 홍순문 코레 사장도 지금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승훈 도로공사 사장 그리고 이제 뭐 김호기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이사장도 이제 8월달에 이제 8월 말까지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뭐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이승훈은 이제 가스공사 사장입니다. 정정하고요. 그리고 여기 외에 이제 뭐 검찰 수사 때문에 좀 불명예스럽게 은근슬쩍 그만두신 분들 계시죠. 그 뭐 박기동, 카이의 하성룡 사장도 지금 방산 비리 때문에 수사 받고 있고 그리고 심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박기동 가스 안전공사 사장이 이제 채용 비리 때문에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지금 수사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이분들 면면을 좀 살펴보면 이 명단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그만두지 않은 분들이 누구냐면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 좀 대표적인 분이죠. 주치의. 그렇죠. 그 최순실 박근혜 의료게이트에 좀 굉장히 사의 좀 표명하지 깊게 않았나요? 아직 사의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것도 이제 백남기 농민 그 사망 진단서 조작 관련해서도 좀 의혹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고 또 대표적으로 꼽히는 분이 이제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 이분 같은 경우는 노조 파괴, 뭐 채용 비리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인데 좀 이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석유공사가 계속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곳인데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지금 연봉의 10% 정도를 이제 자진해서 좀 반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장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그 대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적폐 명단 리스트에 좀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왜 있죠. 이런데 가는 이 공적 이 기관장 정도면 우리 사회의 그 이른바 이제 리딩 그룹 그럼요. 지도층인데 어떻게 공공기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펑펑 쓰려고 그러냐고 아주 진짜 저는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정치의 기본이 돈이거든요. 왜 돈이냐면 정치는 조직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비리 저지른 정치인들은 사면이고 복권이고 뭐가 한 100년 살렸으면 좋겠어 감옥에서. 이런 공공기관장들도. 네. 아니, 지금 여기서 하는 네. 출연하면 출연료도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출연료. 그렇죠. 자, 우리가 그 모든 소득의 20% 우리가 내고 있는데 그 20% 갖다 지들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렇죠. 우리 카드 갖고 마음대로 써봐야 그냥 가만둬 그거를. 아니 그래서 아니죠. 이 혈세를 예. 이렇게 저 빨대잖아요. 정말 혈세가 빨대.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건 흡혈귀 아닙니까? 사실상. 흡혈귀까지. 자, 최영일 평론가님. 남량 특집이라서. 남량 특집. 아니 맞는데 네. 말이 이렇게 너무 격하게 가면은 아. 우리가 동일하고 싶어도 동일하잖아요. 뱀파이어라고 바꿔요. 네, 보수야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연일 입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8일 대학생 청년 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허. 이 자리에서 일배 많이 하라 이렇게 독려를 했어요. 예? 이런 일배 많이 하시라 이제 이런 건데 물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건 악마의 편집이다. 예, 편집된 거다. 왜곡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정당들이 나서서 자유한국당의 노선이 실제로 일배냐 극우였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른정당이 제일 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배 홍보대사를 했는데요. 이 재단이 뭐냐면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류이치가 사행산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만든 재단이거든요. 생산업이라 하면 빠친코. 주로 빠친코 일본에서 그렇죠. 주로 일본에서 그런 걸 하는 카지노, 거죠. 빠친코. 그렇죠. 예. 그래서 2005년인가요? 이분이 이제 재임했던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좀 됐었던 건데요. 사사키. 예. 재단.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그 지난 24일 날 혁신위원회 이제 임명장을 나눠주는 이제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홍 대표 홍 대표께서 그 당시에 뭐 일베냐 뉴라이트 뭐 매국노 막 이런 항의들이 빗발쳤어요. 그러니까 한 노인이 막 이제 매국노 막 이러면서 막 그 항의성 고성을 막 질렀는데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이런 일 자주 있으니까 너무 개념치 마라.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류석춘 교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그 지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 다수가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의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상 폐기된 노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 안에서 극우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로 좀 공당의 민주주의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업신여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저는 표현 하나가 등장했는데 네. 틀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임한 거다. 아. 네, 그리고 일베 가입 독려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한국당에 혁신을 하겠다고 하더니 혁신의 지향점이 결국 일베인 거냐. 당 내부에서도 극우 편향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노선을 가져가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극우 성향의 단체를 공당에서 뭐 이 활동을 적극 독려하면서 독려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유석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본인이 그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사사키 재단이 네. 있어요. 이 아시아 연구기금이 논란이 좀 됐어요. 우리 당은 틀딱들이 많이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틀딱이 일베류나 혹은 뭐 맞아요. 이 좀 극우적인 청년층에서 이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틀리 딱딱의 준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얼마 안 나오는 지지율이 주로 지방의 어르신층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하다. 혹은 박지영의 향수에 젖어 있는 그 일부 분들 뭐 국민의 일부니까. 근데 홍 대표가 근데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홍 대표가 류 아니고 교수.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이 표현을 썼다면 실제 일배를 되게 자주 하거나 맞아요. 실제로 일배를 예, 하신다고 많이 봐야 되는 거죠. 하신다고 본인이. 봐야죠. 예, 그렇죠.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저는 그 표현을 지금 처음 듣는데요. 예.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면 이게 젊은 사람